마주치지 말아야 했다. 너는 전생의 기억들을 모두 되찾았겠지. 신들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렸다. 나는 그녀를 버렸다. 또다시 시작이군. 질렸다. 이번 생에도 그녀는 날 찾아왔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럴 이유도 없다. 천년 전 신들은 그 사랑을 금기로 정했다. 그리고 세상은 균형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다시 태어난다. 익숙한 얼굴, 따뜻한 눈동자. 나를 지독하게 번거롭게 만든다. 인간은 유한하고 나는 불멸이니까. 그게 천년의 반복 속에서 내가 배운 유일한 진실이다. 깊은 밤, 그녀가 집 밖을 나간다. 테이프를 뒤집어 쓰고 발소리도 죽인 채. 이 밤에 나다니다니 죽으려고 작정했나? 어디로 향하는 걸까? 뒷골목으로 가는 길.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무방비한지 모른다.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아니, 상관없나? 어차피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죽어준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 작은 불빛에 의지한 채 그녀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골목 끝의 상점에서 멈췄다. 그리고 수상해 보이는 남자와 대화를 한다. 내용을 들어보니 선물을 사러 왔다고 했다. 아마도 무슨 암호인 것 같다. 그리고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사라졌다.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공기는 눅눅했고 벽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바닥엔 오래된 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입구는 두 갈래였다. 왼쪽은 불빛과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고 오른쪽은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다. 왠지 내가 오늘 가야 할 곳은 그쪽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남자는 손을 들어 왼쪽을 가리켰다. 나는 왼쪽 길로 걸어 들어갔다. 입구로 들어서자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 지하 공간에서 유독 이곳만이 저들이 나름 정성을 들인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좌석은 두 종류였다. 일반석과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진 VIP석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반석에 앉았다. 대부분은 후드를 쓰거나 가면을 착용했다. 사람들은 속삭이듯 웅성거렸다. 값을 예상하는 소리, 품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마치 상품에 대한 기대감 같은 눈빛. 그때였다. 2층 VIP석 커튼 사이로 한 남자가 눈에 띄었다. 왠지 모르게 느낌이 좋지 않은 남자였다. 순간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건배하자는 듯 나를 보며 축혀 세웠다. 그때 종이 울리고 무대 위 조명이 켜졌다. 집행관의 안내에 따라 경매가 시작됐다. 곧이어 맨발의 엘프 여자가 끌려 나왔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팻말이 하나둘 올라갔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실망했다. 잠시 후 엘프 남자가 무대에 올랐다. 만난 적은 없지만 그를 본 순간 알 수 있었다. 그가 내가 찾던 리비엘이라는 것을.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 또한 정확히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했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경매가 시작됐고 나는 금액을 부르기 시작했다. 한 여자가 계속 금액을 올린다. 그 눈빛엔 미소도 없었다. 그저 소유하려는 자의 표정. 더는 안 된다. 내 손에 쥔 금화는 여기까지였다. 결국 경매에 실패하고 말았다. 리비엘은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때였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 내 옆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었다. 아니요, 의외네요. 이런 곳엔 왜 왔어요? 낯선 남자다. 아, 나를 못 알아보다니 좀 섭섭하네요. 나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경매장을 벗어나 입구로 향했다. 맞은편 통로. 나는 이번엔 오른쪽을 선택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리비에를 찾아야 한다. 내 직감이 맞다면 이쪽이 엘프들이 있는 장소일 것이다. 엘프 경매장의 반대편. 엘프들이 가두어진 어둡고 습한 지하. 그녀가 엘프 감옥으로 향하는 걸 보고 천천히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의 어깨에 내 손이 닿자 놀라서 몸을 돌린다. 대책 없이 위험한 곳을 뛰어들다니 용기라고 하기에는 무모한 행동이다. 숨죽이며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 놀라움과 경계심. 나는 엘프의 탈출을 돕겠다고 했고 의문을 품은 그녀를 설득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들의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도록 은신 마법을 걸었다. 마법사예요? 그렇다고 해두자. 그리고는 엘프들에게도 안 보이는지 물었다. 엘프들은 감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해줬다. 우리는 빠르게 이동했다. 곧 엘프 한 명을 데리고 경매장으로 향하는 수문관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우리를 보지 못했지만 함께 있던 엘프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멈칫하고는 우리 쪽을 잠시 바라보더니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지나가자 그녀는 다급하게 움직였다.
갇혀있는 엘프들이 보였다. 그녀가 한 곳에 멈춰섰다. 리비엘, 아마도 그 엘프를 찾은 것 같다. 그녀는 다급하게 머리핀을 꺼냈다. 이런 귀엽기도 하지. 아마도 저걸로 자물쇠를 따려면 며칠은 걸릴 것이다. 열어줘야겠다. 그녀가 찾던 엘프가 보였다. 아마도 그녀가 올 것을 예상했는지 감옥 안에서 바로 걸어 나왔다. 엘프에게 우리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은신 마법을 풀었다. 그녀는 기뻐하면서 빨리 나가기를 재촉하다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갇혀있는 엘프들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가 나에게 다가온다. 앞서서 아르테미시아, 내 생각에 틀렸기를 바라. 다 열어주세요. 그녀가 나를 바라본다. 다 열라고. 이제는 협박이다. 나는 망설였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엘프 노예 시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 흑룡, 라디른. 드래곤들은 서로의 세계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었다. 엘프 한 명을 빼내는 것까지는 눈 감아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보를 풀어버린다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래.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나는 당신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지. 지금이라고 뭐가 다를까? 쇠창살들이 차례로 열리고 갇혀있던 엘프들이 나왔다. 우리는 신속하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라디르의 기사들이 막아선다. 골치 아프군. 이것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졌군. 칼렌한테 한 소리 듣겠는걸? 더 있어주고 싶지만 내가 많이 곤란해서 말이야. 또 만나 아르테미시아? 엘프들을 탈출시킨 게 세이란입니다. 세이란, 가끔 가벼워 보이기는 해도 섣불리 이런 짓을 할 놈은 아니다. 무모한 짓을 할 땐 반드시 이유가 있다. 경매장에 왔던 아르테미시아, 이번에도 그 여자 때문인가?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침범하지 않는다. 그것이 오래된 룰이다. 룰을 지키는 자가 룰을 깨는 자를 단죄하는 것.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균형이다. 이렇게 되면 나한테 너무 큰 수를 쥐어주는 거잖아, 세이란. 무슨 일이야? 결계에 틈이 생겼어. 엘프숲 방향이야. 자세한 건 가서 봐야 알겠지. 너도 바로 따라와. 변명은 다녀온 후에 듣지. 나는 리비에를 따라 엘프의 숲에 도착했다.
멀리 숲속 어딘가에서 바람이 거슬리는 소리, 낮게 으르렁이는 정령의 소리, 동물들의 부산한 움직임, 뭔가 이상하다. 그때 엘프들이 숲 한쪽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리비엘? 그중 누군가 달려왔다. 엘로나, 리비엘의 누나였다. 리비엘, 지금은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 없어. 결계에 틈이 생겼어.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마물들이 나오고 있어. 우리는 라일의 폭포의 동굴로 모두 대피 중이야. 너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야. 어서 가자. 우리는 쏟아져 내리는 폭포를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폭포 뒤편에는 꽤 깊고 넓은 동굴이 있었다. 이곳은 엘프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은신처인 듯했다. 급하게 사용할 물건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젖은 망토를 벗고 몸을 말리며 나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다. 엘프들은 불안정한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엘로나가 나에게 다가온다. 아르테미시아, 정말 고마워요. 어려운 부탁이었는데 리비엘을 구해주셨으니 저도 그 약속을 지키겠어요. 얼마 전 숲에서 길을 잃은 나를 엘로나가 구해준 적이 있었다. 나는 엘로나와 많은 대화를 했고 리비엘을 경매에서 데려와 준다면 나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엘로나는 리비엘에게 돌아가고 나는 동굴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누군가 물속을 걷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엘프숲 경계에 도착했다. 결계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금이 가 있었다. 거센 마력의 흔적이 엉켜 있는 걸 보니 안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는 뜻. 라디르 쪽 기사야. 이건 분명해. 그 녀석이 이렇게 흔적을 남길 정도로 바보였나? 시체 주위에 묻은 마력의 궤적이 너무도 노골적이었다. 유도된 흔적. 누군가가 이 현장을 만들었다.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거나 오해하게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을 의도했거나. 어쨌든 라디르 쪽 기사 맞잖아? 그렇지. 하지만 라디르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안 덥냐? 전혀? 땅이 흔들렸다. 에이든? 익숙한 붉은 머리카락. 마법사 에이든. 아르테미시아? 그도 나를 본 순간 당황한 듯 보였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아르테미시아, 내가 어떻게 여기 있지? 나는 결계에 이상이 감지돼서 말이지. 근처를 살피다가 이쪽에서 인기척을 느껴서 와봤어. 평소에 그답지 않게 설명이 길다. 그의 말투는 변함없었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런데 여기는 너 혼자 있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에도 가끔 찾는 장소라며 얼버무렸다. 지금 집에 갈 거라면 나랑 같이 돌아가는 게 어때? 나는 망설였다. 저는 찾고 있는 게 있어서요.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그래, 그럼. 아르테미시아? 미안해, 아르테미시아. 하지만 오늘은 누구도 나를 봐선 안 돼. 건들지 마. 내 거야. 내가 만약 여기서 살아서 나온다 해도 오늘 나와 만난 기억은 사라져 있을 거야. 이게 내가 너와 오랫동안 친구로서 지낸 최선의 배려야. 너도 느꼈어? 응? 나디르 기사에 시체에 남아있던 마력과 같은 기운이야. 뭐야? 나보고 갔다 오라고? 알았어. 누가 이런 짓을? 이건 마력의 흔적이야. 엘로나? 당신이 쓰러져 있고 동굴 입구가 붕괴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는 동굴 앞에 도착했다. 동굴 입구가 붕괴돼 있다. 아직 마력의 흐름이 다 사라지지 않았다. 누굴까? 안쪽에서 많은 수의 기척이 느껴졌다. 엘프들의 기척이다. 무너진 동굴 입구를 살펴보았다. 나는 공격 마법을 다루는 드래곤이기 때문에 자칫 입구를 뚫으려고 하다가 더 큰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할 수 없다. 칼렌을 불러야겠고. 귀여운 내 작은 새 빈조를 불렀다. 가서 칼렌을 불러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머리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도 의식이 없었어요. 동굴 입구는 완전히 막혔어요. 밖으로 나가는 다른 길은 없나요?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안쪽 길이 있긴 한데 너무 위험해서. 동굴 입구가 열리고 있어요.
동굴 입구가 열렸어. 다들 밖으로 이동 중이야. 우리도 나가요. 나는 엘로나와 함께 동굴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이미 나와 있는 엘프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었다. 세이란. 균열된 결계를 닫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나는 지금 바로 메르티아를 만나러 간다. 결계는 만든 사람이 닫아야 하니까. 뒤돌아서 대화하던 한 남자가 돌아본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드래곤은 인간을 사랑하면 그 순간 불멸을 잃고 인간이 되어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받지 못하면 영원히 죽지 못한 채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금기를 저지른 너희에게 내린 것. 너와 마주치지 말아야 했다. 또다시 반복이다. 너는 전생의 기억들을 모두 되찾았겠지. 이 세계는 땅의 신들과 하늘의 드래곤들이 균형을 이루며 조화를 유지해왔다. 1000년 전 나는 그녀를 보았고 사랑했다. 하지만 영생을 사는 존재와 인간의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다. 신들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렸다. 나는 그녀를 버렸다. 결계에 생긴 틈을 복구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래곤의 황제여, 오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누구의 짓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겠더군요. 아마도 드래곤의 통치를 반대하는 무리겠지요. 드래곤 간의 전쟁을 노린 행동이라기엔 너무 저급했더군요. 라디를 구하시니 그곳에 남겨진 일. 세이란이 엘프들을 탈출시킨 일로 라디르와의 불화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 드래곤에 대해 잘 모르는 자였나 보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결계는 복구해 두시죠. 그러죠. 일처리가 허술했더구나. 그렇게 조잡하게 였구나. 드래곤들이 서로 칼을 겨누길 기대했나?